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감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전략국 행감 시작하면서 저는 울산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는 대부분 아실 텐데요. 울산이 지역 내 총생산이 60% 이상이 조선, 해양, 자동차 등 이제 등치가 큰 사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지역 경제가 잘 되어 있다가 이제 그 2014년도에 조선 해양 분야 이제 불황이 한순간에 닥치면서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을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제 그 0.3%의 지역 경제 성장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0.9%에 그쳤다고 합니다.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때는 좋을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세계 경제나 그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저희는 목도했었는데요. 울산이 한때는 와인 소비량이 소주 소비량보다 많을 정도로 그 수익들이 높았고 그런 동네였지만 한때 참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업구조 재편이랑 R&D 분야 집중을 하면서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도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삼성에 집중되어 가고 있는 이 산업구조를 지금부터라도 차츰차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담당하시고 계시는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안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평택이 수소 선도소시로 이제 발전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평택이 이제 생산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제 운반하는 시스템들을 이제 빠르게 갖추어 가고 있는데요. 울산도 이 수소 산업을 엄청나게 빨리 속도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가 있어서 연구 기능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R&D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난번 그 업무 보고 때도 이제 여쭤봤지만 수소 산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시 세수를 많이 투자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수소 산업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데 전국에는 수소 자동차를 편하게 타는 것 이외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서 세수를 확보함으로 해서 그것이 시민들의 그 생활에 윤택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수소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연구소가 많이 자리할 수 있게 하는 그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이스트가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생기는 것처럼 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수소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그 산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수소일 텐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연구 기관이라든가 산학연 산업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지금 가스기술공사하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에너지 연구원을 브레인시티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에 있는 플랜트 사업처를 브레인까지 넣는 걸로 지금 투자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입주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레인시티가 보면 산업용지도 있지만 연구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개발 사항에 맞게
연구 용지가 많이 있는데 현재 산업 용지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연구 용지는 좀 판매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 연구 용지를 토대로 관련한 그 연구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조만간에 또 정부에서는 청정수소 인증 기관 그게 나중에는 이제 수소산업진흥원으로 이제 확대되는 기관을 조만간에 이제 공모할 예정에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좀 포승 쪽에 KTL이라는 그 연구 기관에서 여기는 이제 어떤 걸 담당하려고 하냐면 수소차에 장착되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일일이 다 그 품질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각 회사마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평택으로 갖고 와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또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내에 구축이 되는 수소 배관을 통해서 수소를 공급받아서 앞으로 수소차에 장착되는 연료 전지는 평택에서 이렇게 실증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그 스택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도 거기서 이렇게 실증하고 하다 보면 관련한 기업들이 이 평택 주변에 이렇게 입지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뿐만 아니라 미래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지금 자동차 연구원이라든가 기타 연구원을 먼저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 걸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뭐 이런 곳 그 산학 그러니까는 기업 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치가 될 것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산업 연구소 플러스 해서 이제 그 대학에서 공과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많이 그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산학 클러스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학교 대학이나 이런 곳들을 유치하거나 이럴 계획들은 아직 없으신 거죠? 카이스트처럼? 네, 그 대학을 유치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카이스트하고는 액화수소 관련한 부분에 그쪽 카이스트 쪽에서도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미래자동차 관련해서는 평택대학교에 미래자동차학과가 있고 국제대도 관련한 학과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대학들하고 좀 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산학 클러스터가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포지션이 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어떻게 지역에서 길러내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지방에 못 내려가는 이유가 관련한 인력을 그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에서도 관련한 인력을 좀 길러내는 게 앞으로 주요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관련돼서 브레인시티 카이스트가 이제 카이스트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만큼 수소 산업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수소 관련된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수소 산업은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해 주시고 수소차 보급은 미래첨단 산업과에서 담당을 해주시네요. 보조금. 그리고 저희가 그 관용차 구입입니다. 예, 저희 관용차를 한 대 더 구입해 보조금 드렸는데 수소차 네. 세팅 보조금 그- 지원은 어디서? 네, 충전소와 친환경차 보급은 정부의 이제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예,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제학교 유치 위해서 미국 다녀오셨는데요. 아까 학교 반응은 이제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질문에 말씀을 주셨고, 그럼 협상을 개시를 한 겁니까? 그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는 협상 개시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협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서 그거를 먼저 개시를 해놓고 협의하다 보니 협의 기간이 부족해서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식적인 협상 개시는 좀 더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좀 할 계획이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언제쯤 협상 개시 하실 지금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미국을 방문해서 충분히 그 학교의 현황이라든가 그쪽의 생각을 들어봤고 이제 그쪽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택이나 한국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거기도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빠른 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학교 측에 초청장을 좀 보냈습니다. 조만간 오시겠네요. 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좀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협상 개시 두 달 안에 이제 계약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 절차상으로는 본격 협상 개시가 이루어지면 2달 동안 협상을 하고 이제 평택 시가 필요할 경우 1달 정도 늘려서 이제 3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상당히 우수한 학교인데 어떤 의사 결정은 저희처럼 빠르지는 않는 구조더라고요. 그 학교 교장이나 그 재정 총괄도 있지만 이사회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사가 여러 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사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존중하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 그 좀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한국을 좀 방문하고 좀 어느 정도 더 의사나 협상 방향이 잡혔을 때 이제 협상 개시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국제학교를 이제 유치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협상에 합의 다 맞을 때까지 협상을 유예시키면서 서로 이제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어떤 이게 이제 공모 사업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형식은 국내에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우수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순위로 선정된 학교에서의 문제 제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이제 협상의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우선 협상 기간이 뭐 1, 2년 이렇게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2순위 학교가 전혀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의사가 있는 거를 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좀 그쪽의 상황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결렬된다라고 하면 3순위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에듀타운 부지가 몇 평이죠? 총 그 3만 5천 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를 그러면 몇 평 지금 목표는 2만 평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LH랑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2만 평 규모로 학생 정원 2,000명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초기부터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 2만 평에 대한 토지 가격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듀타운 3만 5천 평 중 2만 평만 저희가 그러면은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15,000평에 대한 것은 그러면 시에서 어쨌거나 이제 그 몰락으로 이제 받는 것이지만 그러면은 평택시가 LH로부터 35,000평 다 받습니까? 아니면 2만 평만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2만 평만 받는 걸로. 그럼 15,000평은 LH가 알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습니다. 에듀타운에는 당초에 그 LH가 이제 계획한 거는 특목고, 특성화고, 특성화 대학을 거기다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사실 LH 입장에서는 지금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00평 남은 부지 정리하면 시에서는 2만 평을 가져온다. 그리고 15,000평은 LH가 갖고 있다. 근데 LH가 에듀타운 부지에 뭐 다른 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할 가능성으로 보인다. 그 LH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야 얘기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국제학교 부분도 LH가 먼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저희 시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성원과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게 법 개정됐는데 토지 대금 관련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의견을 준 거는 30% 이하에서 협의를 해나가자. 왜 그러냐면 99%도 뭐 조성원가 이하고 1%도 조성원가 이하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30% 이내라고 이제 저희가 의견을 좀 줬고요. 그리고 이제 30%가 넘어서면 저희가 물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상 양보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경기도지사와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 좀 알려주세요. 네네 이후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몇 퍼센트로 할 거냐라는 부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참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부산 명지 경우에는 7.8%의 그 부산시가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LH가 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이런 부분을 좀 풀어낼 수 있도록 더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H로부터 평택시가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토지 조성 원가 아니, 그 2만 평에 대한 토지가가 더 낮으면 나머지 부분은 평택시가 비용을 받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네. 물납을 받잖아요. 네. 근데 2만 평을 얼마에 받을지 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토지 그 조성 원가 이하로 네. 확 낮춰서 받잖아요. 확 낮춰서 받았는데 원래 평택시가 LH로부터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확 낮춰서 받은 돈이 확 낮으면 그만큼 더 받아야 되는 거가 남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평택시가 받습니까?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퉁칩니까? 이런 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납이라는 부분은 LH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러니까 낼 거를 땅으로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금은 물납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은 세금으로 낼 것이고 물납으로 처리되는 부분만 저희 그 시가 그걸로 대신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낮아주면 나머지 차액은 그 일반 세금으로 기존 방식대로 평택시에 이제 불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뭐 다른 과랑도 아마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허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 주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학교 측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담당합니까?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평택시에는 그 제주도에서 초창기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유치하고 현재까지 최근까지 운영을 담당했던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관하고 그 학교 측하고 같이 왜냐하면 학교는 또 저희 지역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할 거고요. 인허가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 측 에이전시 있잖아요. 네. 한국 측 에이전시가 허가 업무 맡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그 판단이야 뭐 그 부분은 뭐 좀 더 접촉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트너라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유학이라든가 뭐 이 정도 진행을 해봤지 실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인가받고 운영해본 경험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한 거고 그래서 그 파트너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관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상 과정에서 그 국제학교의 유치가 중요하고 아주 평택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조금은 수세적으로 이거를 협상에 임했을 개연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국에는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인 만큼 원리 원칙대로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팀이 있습니다. 네. 공공서비스 팀에서 산후조리원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투자심사 올라갔습니까? 네, 올려놨습니다. 언제쯤 결과 나오죠? 그 한 9월 경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설치되면 수탁 기간 선정되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미래전략과가 이거를 담당을 하나요? 아니면은 담당과 그 저희가 이제 오픈까지는 저희가 담당을 할 거고요. 오픈이 된 이후에 운영 관리는 이제 보건소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 공공서비스 팀 역할이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공공서비스팀에서 이 공공산후조리원 하나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첫 사업을 번째 그 이제 아이템이 공공서비스였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도심 속 힐링 피크닉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지금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과제들을 개발을 해서 인큐베이팅 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속 공공서비스 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다른 과에 넘겨주고 다른 과에 넘겨주고 이 사업을 계속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고 미래전략과 두 곳에서 진행이 돼요. 네. 왜 분산되어 있죠? 예, 제가 느끼기엔 자 미래전략과에서는 그 공동주택 공동체 사업을 주로 하시는 것 같고 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다른 제 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네트워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겹치더라고요. 근데 이걸 분산해서 양쪽에서 병립해서 진행하시는 것에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과 정책을 짜는 곳이 이제 정책을 짜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원센터를 조성을 한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이제 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여쭙는 네.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점이 좀 이렇게 구분짓게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전에 일자리 과에서 마을 공동체 팀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전에 이제 담당을 하다가 그게 이제 미래전략관이 생겨나면서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의 직원들이 그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일부 저희 직원들이 사회적 경제 팀에서 하던 업무들을 이번에 센터로 좀 넘겨줘서 센터에서는 그 실무적인 일들을 하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방향성을 잡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에 매니저 한 분이 계시지만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아직 부족하고 현재 아파트 공동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마을 공동체를 담당하는 직원도 사회적 경제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적 경제팀에서 지금 이제 초기 정책 개발이나 이제 방향성을 좀 확대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가 좀 구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조직도 좀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를 좀 떼어내고 사회적 경제와 센터의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를 좀 구분해서 운영을 좀 해나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 개편 시에 사회적 경제 파트와 마을 공동체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말씀 저희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제 조직 정원상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게 좀
어려운데 앞으로는 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 이게 예산서를 쭉 보면 사회적 경제를 민생 안정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민생 안정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소상공인들과는 좀 다른 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화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앞에의 이 사업 목록을 좀 바꾸어서 이 그 가치를 좀 유치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의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계속 버무려져 가고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가 본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소상공인과 이제 비슷한 유로 이제 결을 같이 이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시작되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떤 것이 뭐냐면 저희 그 민생안정 특위에서 소상공인 특위에서 서민경제 특위에서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경제 기업을 묶어서 같이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까지 가지 않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본인들의 자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본인들의 외견을 갖출 만한 곳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같은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사회적 경제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아마 조례가 일자리 쪽으로 네. 넘어가서 주무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 쪽으로 조례가 오면 그 부분들을 이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시는 과에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소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안정화가 덜 된 상태에서 그 소상공인이라는 단체하고에 있어서 좀 역할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민생 안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당초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목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단순 이거를 넘어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지금 가치가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방향은 일반 기업들이 지금 이제 ESG 경영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LH도 사회적 기업한테는 그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회적 가치에 두어서 그 예산 항목이라든가 방향성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산업연구 워킹그룹 위탁 운영비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예산 어디로 넘어갔죠? 네, 산업진흥원으로 평택산업진흥원으로 위탁했습니다. 언제 넘어갔습니까? 작년 12월 달입니다. 12월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넘겨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공문 있으시면 네. 좀 이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9천만 원을 받아서 산업진흥원은 3월 3일 날 이사회에서 추경을 세웁니다. 이제 산업진흥원 쪽에서 보기에는 이제 수익이었을 테고 수익을 받아서 진행을 이제 추경을 진행을 해서 예산으로 잡습니다. 서류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고요. 이 추경 세울 때 이사회에 국장님이랑 미래첨단 산업과장님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과시킬 때 이 예산이 좀 담당 국장님으로서 너무 늦게 넘어왔다라는 판단은 하셨죠? 네, 그리고 네 말씀 주십시오. 더 추가로 뭐. 네. 그 추가로 뭐 덧붙일 건 크진 않고요. 일단은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서 검토가 좀 됐겠거니 좀 생각해서 좀 그 깊이 생각하지 못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인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12월 연말에 불용 처리될 것 같으니까 이제 던진 걸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산업진흥원은 본인들한테 올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9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받았는데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고민이 들었을 테고 과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미래첨단 산업과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산업진흥원으로 9천만 원이 넘어갔고 새로운 예산이 생겼습니다. 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새로운 꼭지 사업이 생겼죠. 이 의회와 협의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그냥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두 분 다 참석하셔서 어느 분이 답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3월 3일 날 이사회 회의 결과를 받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쳐 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산업진흥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 국장님 이사로 계시고 과장님 제 감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도 다 해주시고 이제 뭐 결과 보고서 다 제출해 주셨는데 잉여금이 4억 798만 9천 원이 잉여금이 생겼고 이 중에 예비비로 3억 9,298억 3억 9천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됐고 잉여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직진단 연구 영역을 1,500만 원을 빼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 오류 있는 거죠? 담당 산업진흥원 관리해 주시는 과장님과 국장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요. 평택산업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의회와 같이 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첨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진흥원의 이 역할이 처음에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평택의 산업의 많은 부분을 리드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담당 과에서 많은 일들을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던져주시면서 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진흥원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다음 질문에서 바로 또 이어서 이제 뭐 답변을 주시겠지만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그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이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이제 그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1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이제 기업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수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과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 분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원한 지가 이제 좀 일천하고 앞으로 이제 역량을 계속 키워 나가고 있지만 이제 그 경가원 같은 경우는 기간도 오래되고 그동안 역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나가는 면이 있고요. 저희 산업진흥원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역량이 쌓이면은 저희들이 기업 지원 부분을 이제 다시 우리 산업진흥원 쪽으로 좀 많이 이관을 해서 좀 키워 나갈 생각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 지원에 가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방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도 같이 수행하면서 역량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경가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오래된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각종 인증 그 자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거 정리하면 경제과학진흥원의 많은 사업들을 평택산업진흥원의 역량이 성장하면 많이 이관해 와서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위탁을 줘서 이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누가 진행합니까? 저희 시에서도 자료들 다 받아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결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경기도에서도 살펴보나요? 경기도에서 살펴보고 저희 평택도 같이 살펴보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살펴보나요? 도비 보조 사업이나 구비 보조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도에서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 저희 12만 전액으로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비로 민간 보조금을 이제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사 시스템을 되게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그 평택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주어지는 자료들을 받고 과에서 그냥 검토하는 단계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과 협의를 해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었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좀 발견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해서 경기과학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관실을 통해서라도 이제 꼼꼼하게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집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조 사업 그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감사가 진행이 되는 자료들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보조 사업이 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